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주일 예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비난을 노골화하는 목회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 목사의 문제를 국민신문고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익명 제보했다가 색출돼 고소당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용기 목사 처남 김성광 목사의 이력을 홍보하는 듯한 일간지 광고가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처럼 영향력이 큰 후보들의 경우에는 이런 광고를 내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배우자 송모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폭로됐지만 정 전 의원 부부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제보자들의 분노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평화나무는 지난주 개신교계 연합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한국교회연합 소식을 전해드렸죠. 20대 대통령 선거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일 예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비난을 노골적으로 밝힌 목회자들의 강단 오용 사례를 평화나무가 포착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정광훈 씨는 지난 7일 사랑제일교회 주일 예배 설교에서 자신이 당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인 김경재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는 하나만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냐? 이승만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 김경재도 이승만, 박정희는 못 따라가지만 흉내라도 내려고 애를 쓰더라고. 흉내만 내도 되는 거야. 흉내만 내도. 지금은 흉내만 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설교가 끝난 후 이어진 토크 시간에도 김경재 후보를 두고 한국의 소망이라고 소개하며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유튜브로 설교를 시청 중인 교인들에게 사실상 지지를 유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뭐 한 10명 되는데 뭐 군소정당까지 되는데 김경재 총재님 같은 이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이 역사의식과 경험과 있으면 데려와 버렸어요. 밑바닥에 네. 이 굳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할 테니까요. 예. 꼭 통일 대통령이 되셔서 예. 참 대한민국을 통일시키는 위대한 대통령이 꼭 되어주시고 부탁을 드리고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보내 지난 2018년 8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던 정광훈 씨. 공직선거법 위반 시 가중처벌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동종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 재질 판단하는 데는 당연히 고려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형의 선고가 실효된 거하고 무관하게 재질이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특정 후보를 비방하며 사실상 낙선을 유도하는 설교를 한 목회자도 있습니다. 지난 7일 정권교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진홍 목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비방을 이어나갔습니다. 대장동의 서민들의 땅을 후려쳐서 수천억을 남겨서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의 격이 떨어지지요. 민주당 안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냈을까? 나라의 격이 떨어지지요. 특정 후보 비방으로 낙선을 유도한 경우 지지 발언보다 양형 기준은 더 높습니다. 후보자 비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공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울러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시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발언일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이 가중 요소로 적용됩니다. 김진홍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을 겨냥해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법원은 후보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이 아쉬워지는 대목입니다.
평화나무는 김 목사에게 발언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 목사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별로 얘기할 생각 없는데요. 한편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전가훈 씨와 김진호 목사를 비롯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김명현 전도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조치한 상태입니다. 김영현 전도사는 지난달 24일 광주 안디옥교회 저녁예배 설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통일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이런 말하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적화됩니다. 진짜예요. 그 사람은 북한에게 남한을 넘길 사람이 아니라 이 남한을 그냥 북한으로 만들 사람이에요. 왜 그 사상이 너무 뻔합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386 때 그거 보고 배웠거든요.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S 목사에 대한 문제를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호소했던 제보자들이 S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 교인인 방배경찰서 수사관, 산부인과 의사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부터 S 목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기사에 댓글만 달아도 지리한 소송전에 휘말리는가 하면 음해 세력으로 몰리기 일쑤였다고 호소했습니다. 평화나무 보도로 알려진 X 목사와 방배경찰서의 비상식적인 행태와 대응들, 참다 못한 피해 교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S 목사와 방배사를 규탄했습니다. S 목사가 운영 중인 기독교 국제학교로 소개되고 있지만 실상은 학원에 불과한 교육기관에 자녀를 입학시켰던 피해자 A씨는 정치 편향적인 교육에 문제를 제기하자 학원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기 보면 김일성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 이런 거를 보고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을 알려도 각종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귀찮게 해서 입을 닫으려고 하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진실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한 피해 교인은 공익제보를 위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같은 교회 교인인 경찰로부터 고소와 협박에 시달리며 느낀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왜 저는 뼈를 갈아 키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내 딸을 그곳에 보내어 이토록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고 한 가정이 이렇게 암울함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하는가요? 정말 그곳에 보낸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로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가르치는 교육자인 줄 알았던 S 목사의 실체는 모두가 다 거짓투성이며 결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S 목사가 운영 중인 학원의 한 전직 교사는 정치 편향적이고 비상식적인 운영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아이들한테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손찌검을 한다든지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피해 교인들은 S 목사에게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학원 운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방배서에게도 민원인 색출 경위와 민원인을 고소하고 취재 중인 기자를 위협한 방배서 소속 경찰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까지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이것이 과연 교회이겠습니까? 그를 비호하는 경찰, 또 목사, 기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목소리를 내려 합니다. 이 일이 원칙대로 법대로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호소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회개혁실천연대 방인선 목사, 사무국장 이은주 목사, 교회 사회연구소 박성철 목사는 피해 교인들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을 전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또 목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가야 할
이러한 성도들과 무엇보다 청소년들, 학생들을 이렇게 인격과 인권을 유리한다는 것은 진리를 훼손시키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아주 못된 이런 행태임을 고발합니다. 평화나무와 CBS, 미디어 오늘, 미디어스의 질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방배석.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 2일 몇몇 인터넷 신문에는 평화나무 기자를 위협한 S목사 교회 교인인 경찰과 방배서장의 입장만을 담은 기사가 일제히 게재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언론사들은 평화나무나 해당 기자에게 사실 확인과 반론 청취는 하지 않은 일방적인 기사였습니다. 평화나무는 방배서의 입장을 계속해서 묻는 한편 최소한의 검증 없이 경찰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담은 해당 기사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용기 목사의 처남 김성광 목사의 이력을 홍보하는 듯한 일간지 광고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선거법 위반 소지는 있어 보인다며 만약 이재명 후보가 이 같은 광고를 낸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중잣대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비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광고에 대통령 후보 무소속 아무개 목사라는 문구를 넣는가 하면 자신의 가족사까지 실으며 홍보에 나선 김성광 목사에 대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이과는 의도가 없어 보이진 않지만 광고 내용만으로는 현재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정은 있지만 좀 의도가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선거운동이라는 게 선거와 관련성에 있어서 추측을 하는 정도로 선거에 관한 동기로 그런 사정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고 선거인들이 볼 때 명백하게 선거운동이다 인식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후보자, 그러니까 이 김성광 목사에 대해서 지지, 추천 또는 반대 이런 게 좀 명백하게 드러나야 되는 그래야지 선거운동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같은 인물이 비슷한 광고를 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법에서는 저희가 행위 양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근거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재명 후보하고 김성광 목사하고 만약에 동일선에서 우리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 예비후보의 이력을 상세히 소개한 광고는 문제지만 김성광 목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특별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공신력 있는 신문에 광고가 실림으로써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신교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관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권자는 어떤 종교와 상관이 없죠.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다른 여타 종교인들도 다 유권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김성광 목사의 일방적 선거 운동을 이재명 후보와 다르게 표시한다. 이게 선관위가 내렸다는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죠. 교회나 아니면 절이나 그런 공간들은 공적 공간으로서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예를 들어 선거 관련된 법의 문제는 조금 더 엄밀하게 해줘야 그래야 종교와 정치가 유착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종교 따져가면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담당자는 광고가 지속 반복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걸로 판단되면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목사 측은 지난 10일에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에 해당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배우자 송모 씨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직원들에게 수시로 사택에 필요한 생필품 구입은 물론 자신들이 키우는 고양이 사료까지 사게 한 것으로 확인돼 평화나무가 취재에 나섰는데요. 고통을 호소한 청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나 정 전 의원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한 채 방송활동을 이어가면서 피해 청년들의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한 업체. 본업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대표 사택에서 사용할 샴푸, 주방세제, 물걸레, 청소기, 김치, 양말 등의 생필품부터 고양이 사료를 사는 일 등입니다. 아니 다이어트만 먹여도 괜찮은지, 배 섞여온 게 좋은지, 요 나이 때 제일 살도 안 찌면서 제일 좋은 또 다른 게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줘요.
물건은 무조건 최저가를 비교 분석해 구매해야 했고 세탁물은 분실을 우려해 사진을 찍어 맡긴 후 찾아와야 했습니다. 괴로움을 호소한 건 다름 아닌 정봉주 국회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거쳐간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정 전 의원 대학원 수업에 필요한 자료까지 조사해야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실비보험에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직원들 몫이었습니다. 아프냐? 포장이 다급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의원님 실비보험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 좀 하라고? 더 급하거든? 행정일을 먼저 해야지. 내가 다시 한다. 애초에 모집 공고에는 사무보조, 업무보조, 쇼핑몰 관리 부문 담당자를 모집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막상 입사할 때 사인하는 계약서에는 비서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정 전 의원 측은 자신의 가족 수발을 드는 일이 비서 업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듯한 입장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평화나무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어디요? 평화나무의 권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평화나무요? 무슨 일이시죠? 직원들한테 개인 심부름이나 많이 시키셨죠?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요, 제 비서로. 네네. 근데 제가 요즘 보이스피싱 무서워가지고 전화 좀 하려 그러네요. 정확하게 저기 신분하고요. 네. 저기 무슨 어딘지 하고 신분하고 해서 문자 주세요. 이 통화를 끝으로 정 전 의원 측과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이 회사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CCTV로 감시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직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 전 의원은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없는 상황. 평화나무가 정 전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찾아가자 그는 방송 장소까지 옮겨버렸습니다. 어렵게 정 전 의원을 만났지만 그는 굳은 표정으로 평화나무 취재진을 지나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 권지연 기자인데요. 잠깐 말씀 좀 나누시면 해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해명을 조금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기존에 스튜디오에도 안 오시고. 의원님, 저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저 청년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좀 해주시면 그냥 가시는 게 어딨습니까? 한편 일부 정 전 의원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의 비난에 청년들은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평화나무 소식입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11월 둘째 주 1차 모니터링단을 모집했습니다. 평화나무 미디어 비평지 저널리즘 24호가 발행됐습니다. 평화나무 교회 개혁 프로그램 카이로스에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인 남호성 목사가 출연했습니다. 남 목사는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사역을 나누고 그 뜻을 공유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15일 저녁 9시에 평화나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평화나무 아카데미 생각너머 강사로 제보자 X의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 주제는 주식시장 비하인드, 악의 시드머니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